입니다. 기초영문법 5번째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장의 오형식은 이 문장의 오형식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 팔품사와 문장의 구성 요소를 알고 있어야 문장의 오형식이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제가 앞에 올려놓은 영상 중에 팔품사 문장의 구성 요소에 대한, 그러니까 오늘이 5번째 시간이니까요. 1에서부터 4번까지 만약 영상을 안 보셨다면 요거 한번 보고 오세요. 좀 다 보기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3번과 4번만이라도 꼭 보고 오세요. 3번과 4번이 팔품사하고 문장의 구성 요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게 이해가 돼야지 문장의 오형식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팔품사에는 뭐가 있느냐, 팔품사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단어를 구조에 따라서 나누어 놓은 거다. 그룹을 지어 놓은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8개로 영어를 나눠 놨어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팔품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요, 우리말로요, 그냥 요거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걸 알고 계시면 뭐가 좋으냐면요, 어떤 영어 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가 돼요. 요 용어를 알고 있으면요. 그리고 구성 요소도 마찬가지.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팔품사가 역할이 있어요. 이 팔품사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를 들면요, 명사나 대명사는 주어라고 하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목적어라고 하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보어라고 하는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얘가 어떤 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구성 요소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제 구성 요소는 이렇게 5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얘를 가지고 순서를 어떻게 주느냐,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보어, 수식어 중에서 어떤 것이 어떤 순서로 오느냐에 따라서 문장을 나누어 놓은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5가지를 어떤 식으로 순서를 맞췄느냐에 따라서 5가지의 형식으로 나눠 놓은 걸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요, 같이 다녀요. 이 3가지를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추천을 해드린다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용어를 그냥 기억해 두세요.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팔품사, 동사,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 감탄사, 구성요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요거를 알고 계시면 정말 어떤 문법에 대해 설명을 듣더라도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장의 구성 요소와 그리고 그 팔품사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이것도 물론 자세하게는요 앞에 영상에 있습니다. 자, 주어라고 하는 것은요 주체가 되는데 누가 얘가 될 수 있냐면 명사와 대명사가 될 수 있어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 동사는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데 동사라고 하는 품사만 동사가 될 수 있어요. 목적어는요 명사와 대명사가 될 수 있는데 동사의 대상이고요. 보어는 주어와 목적어 보충하는데 명사, 대명사, 형용사예요. 수식어는 설명이나 한정을 하는데 형사와 부사가 될 수 있어요. 도대체 주체가 무엇이냐, 동작 행위는 뭐냐, 동사의 대상은 뭐냐, 주어와 목적어 보충은 뭐냐, 설명 한정은 뭐냐, 그냥 보면 몰라요. 여기서는요 뭐만 알고 계시면 되냐면요, 얘네들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품사냐, 요 사이의 관계만 일단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사이에 있는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오형식을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오형식 보겠습니다.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하는 건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문장의 구성 요소 있죠. 구성 요소를 어떻게 배치하느냐는 거예요. 구성 요소를 어떻게 배치해 줄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형식은요, 주어하고 동사 순서대로 오네.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가 오네.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오네. 4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오네.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오네.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나눈 건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1형식 주어 동사 이걸 암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문장의 오형식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영어 문장을 보고 해석을 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떠오르게 하려고 읽자마자 직독직해가 되게 하려고 이걸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직독직해. 직독직해가 되게 하려고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얘를 무슨 시험 보듯이 일형식, 주어, 동사, 이형식, 주어, 동사, 보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단지 오형식까지 나누어 놓았는데 영어의 문장이라고 하는 애는 앞에는 대부분 주어가 온다. 요거는 당연히 평서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의문문으로 바뀌면 당연히 주어 동사 위치는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문장에서 주어가 앞에 오고요. 그 다음에는 보니까 동사가 오네. 그 다음에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랑 다르죠. 우리말은요, 주어가 1번째로 오고요. 동사를 저 끝에 갖다 놔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는 말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달라요. 앞에 중요한 게 다 나와 있어요. 누가 무엇을 하였나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무엇을에 해당되는 것들이 바로 뒤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올 때 바로 뒤에는 이 보어 안에도 올 수 있고 목적어도 올 수 있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격 보어 안에가 오는구나. 중요한 거는요. 보어라고 하는 용어가 아니고 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왜 얘를 써줬느냐라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제가 형식 하나하나 문장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 오늘 영상 잘 이해하고 계시면요. 직독직해 하는데 엄청 도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진짜로 자, 팔품사 문장의 구성 요소 그리고 오형식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해하고 있으면요. 사실 어떤 문법에 대한 설명을 들어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거의 문법의 50%를 차지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해서 이 기초 영문법 5번까지를요. 확실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진짜 영어 문장 직독직해 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형식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오느냐예요.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자, 주어를 S라고 그러고요. 동사를 V라고 그래요. 요것도 좀 알아두세요. 단축어예요. SV라고 그래요. SV. SV, subject, verb 이걸 얘기하는 건데 뭐 그런 거는 다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주어 동사가 온다. 근데 밑에 문장 예제를 보니까 주어 동사면 한 단어 딱 두 단어만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뭐가 이렇게 뒤에 많이 붙어 있어? 자,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주어에 올 수 있는 애가 누구인지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앞에 있었어요. 주어에 올 수 있는 애는요. 명사하고 대명사가 주어가 될 수 있어요. 그걸 한번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문장 볼게요. The earth 지구 명사네. 그쵸? 지구 사물의 이름이 명사잖아요. 그쵸? 무엇인가의 이름 요거 만약에 명사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모르신다면 빨리 이 영상 멈추시고요. 기초영문법 3번 보고 오세요. 자, The earth, 지구, turns, 돈다. 이게 동사네. 그러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가 돼야 되네. 지구가 돈다. 문장 끝났어요. 이게 일형식이에요. 지구가 돈다. 문장 끝났어요.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일형식이라고 하는 거에 주 요소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는 뺀 거냐면요. 수식 어구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문장의 형식에 수식 어구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주세요. The earth turns. 지구는 돈다. 그리고 나서 around the sun. 얘가 바로 수식 어구예요. 예. 태양 주변을 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어하고 동사로 문장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만 이해가 된다면 뒤에 거는 수식어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수식어구의 특징은요. 대부분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오거나요. 아니면 부사가 오거나요. 형용사가 오는 것들을 수식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는 보통 문장의 끝부분에 많이 와요. 중간에 오기도 하지만 동사와 관련돼 있고 형용사는 명사와 관련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문장을 보다 보면은 이해가 되니까 이것까지는 뭐 지금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뭐만 알고 계시면 되냐면요. The earth turns. 하고 싶은 말 다 한 거예요. 지구가 돈다. Around the sun. 태양 주변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에서는요. The earth turns. 지구가 돈다.
그리고 뒤에 부가적으로 수식해주고 싶은 말을 쓰고 싶어. around the sun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게 순서예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설명을 하는 이유는 바로 영어 문장의 순서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1번 주어가 오고요. 2번 동사가 오고요. 3번 수식어구가 왔어요. 요런 모양으로 영어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이 형식 한번 볼게요. 이 형식에서는요. 보어로 올 수 있는 애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돼요. 보어로 올 수 있는 애가 누구인지를. 자, 앞에서 주어가 될 수 있는 애는 얘기했잖아요. 주어가 될 수 있는 애는 명사, 대명사. 보어로 올 수 있는 아이는 누구냐면요. 명사 올 수 있고요. 아까 내 파란색으로 썼었던 것 같은데. 깜빡깜빡해서 파랑으로 써볼게요. 명사, 대명사, 그리고 뭐도 올 수 있냐면요. 형용사도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와 보어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어는요. 주어에 대해서요. 무슨 뜻이냐면 보충어라는 뜻이에요. 보충어. 보충 설명해 주는 거. 누구에 대해서? 주어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문장으로 볼게요. He is a teacher. 그는 당연히 얘가 주어겠죠. 이다. 비동사가 이 비동사가 모양이 많이 변해요. am이 될 수 있고 is가 될 수 있고 are가 될 수 있어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is, am, is, are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걸 총칭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비동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he is 그러면요. 그는 이다. 뭐가 이냐면요. a teacher. 선생님. 얘가 보어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보어는 주어에 대한 보충어라고 그랬어요. 주어 보어는 반드시 관계가 있어요. 반드시 연관 지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요. 지금 a teacher는 여기에 뭐에 해당돼요? 명사에 해당되죠. 명사 보어가 오면은요. 같은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같은 사람, 같은 것. 동일시. he와 teacher가 같다라는 의미예요. 이 사이에 어떤 동사가 오든지 간에 he와 teacher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is, am, are의 비동사가 많이 와요. 중요한 것은요. 보어는 주어랑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He is a teacher. 그랬을 때 he와 a teacher가 같은 사람이구나.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볼게요. The weather turned hot. 여기에서의 turned hot은 돌다가 아니고 변하다예요. 변하다. 자, 날씨가 변했다. hot, 더운 날씨로 변했다는 뜻. 그래서 날씨가 더워졌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충어라고 이렇게 했어요. 주어에 대해서 보충해 준다. 주어 혼자만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가 어렵다. 보세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를요. 좀 이렇게 가려볼게요.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The weather turned. 날씨가 변했다. 이제 궁금하죠? 날씨가 변했어? 어떻게 변했는데? 뭘로 변했다는 거야 대체? 여기도 한번 보세요. He is. 그는 이다. 그는 인데 뭐라는 거야? 그가 답답해요. 그렇죠? 그래서요. 이 동사 중에 뒤에 아무것도 안 따라오면 답답한 동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뒤에 누구를 데리고 와주는 거냐면 바로 보어라는 아이를 명사나 대명사나 형용사 형태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He is a teacher. 그는 선생님이다. 이제 안 답답하죠. The weather turned hot. 날씨가 뜨거워진다. 안 답답하죠. 그래서 주어랑 연결되어 있는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보어다라고 부르고요. 주어와 동사와 보어로 나타나지는 형식을 이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형식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어 다음에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고 싶은 걸 동사 뒤에다가 써줄 수 있다. 이게 영어 문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 삼형식이에요. 이제 삼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와요. 목적어. 그럼 이제 목적어도 누가 목적어가 될 수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주어랑 똑같이요. 명사와 대명사가 목적어가 될 수 있어요. 명사, 대명사가 목적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적어는요. 동사랑 관계가 있어요. 자, 아까 보어는 뭐였죠? 주어랑 관계가 있었죠? 이번에는요. 주어랑 상관이 없어요. 동사랑 관계가 있어요. 이
이때 동사가 어떤 동사가 쓰이느냐에 따라서 목적어가 와주는 거예요. 보세요. I have a robot. 나는 주어겠죠. 가지고 있다. 동사일 거예요. robot. 잘 보세요. 만약 I랑 관련이 있다면 나는 로봇이다. 가지고 있다. 말이 안 돼. 이거 아니네. 그러면 가지고 있다. 로봇을. 이렇게 연결돼야 되네. 그래서요. 목적어는요. 뭐뭐을이나 뭐뭐를이 많이 붙어요. 뭐뭐을이나 뭐뭐를이 붙으면 목적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누구랑 연결시키면 되냐면 동사랑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문장 하나 더 볼게요. My mom made. My mom, 나의 엄마가 made, 만들었습니다. made는요. make의 과거 형태예요. 나는 만들었어요. 엄마가 만들었어요. A pretty dress. 지금 보니까 my mom하고 pretty dress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죠. 만든 것을 무엇을 만들었느냐? 바로 예쁜 드레스를 만들었다. 동사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뭐랑 연결되는지에 대한 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보어를 쓸 수 있는 동사가 따로 있어요. 보어를 뒤에 데리고 올 수 있는 동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is, am, is, are. 이런 동사. 이다. 뭐인지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턴이라고 하는 것이 변하다 라고 하는 의미일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이럴 때는요. 보어라는 걸 써줘요. 하지만요. 이제 뒤에 보면 요게 동사들이 나오죠. have, 가지다. 가지다는 무엇을 가진 거지? 뒤에 이 가지다에 해당되는 목적어가 궁금해요. 만들다. 대체 뭘 만들었지? 프리티 드레스를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얘를 지워줘요. I have. 누가 말해요. 나한테. I have. 나 가지고 있어. 그럼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죠. 빨리 말해. 빨리 말해. 뭐 가지고 있는데? 빨리 말해. 궁금해요. 자, my mom made. 우리 엄마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뭘 만들었느냐고. 궁금해요. 그쵸? 바로 이때는 이 동사가 무엇을 했는지가 궁금하면 그때는 목적어를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라고 하는 아이가 올 수 있어요. 4번 사형식은요. 사명식이랑 연관되어 있어요. 사명식이랑 뭐가 연결되냐면 직접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당연히 명사, 대명사가 와야 돼요. 명사, 대명사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 당연히 동사랑 연관되어져 있어요. 동사가 딱 얘기했을 때 그래서 뭘 했는데 이렇게 동사랑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간접 목적어라는 아이가 하나 들어가요. 얘도 마찬가지 명사, 대명사가 올 수 있는데 왜 간접 목적어가 들어가느냐. 이번에는요. 동사가 이런 목적어를 행동으로 하긴 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해줬는지를 써주고 싶어요. 이럴 때 써줘요. 자, 그러면 문장으로 볼게요. 사실 이렇게 설명해서는요. 저게 무슨 소리야? 이럴 수 있어요. 문장 보세요. I have a robot. 앞에 나왔었어요. I have a robot. 내가 가지고 있다 로봇을. 그래 이제 됐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My mom made. 나의 엄마가 만들었어요. 아까 돼요. A pretty dress. 목적어였어요. 예쁜 드레스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려고 만들었는지가 없죠. 여기에 있어요. 나에게 주려고 나에게 예쁜 드레스를 만들어 주셨어요. 요때 요 부분이 바로 뭐냐면 간접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이 동사랑 연관되는 건 맞는데 그 행동을 하는 게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바로 요 사이에 IO라고 표현을 해서 간접 목적어를 써주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써줄 수 있는 동사들이 또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동사가 give가 있어요. 이 똑같이 앞에 문장이랑 한번 써볼까요? my mom 이렇게 써서 한번 써볼게요. give 동사로 한번 바꿔볼게요. give 동사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my mom gave 여기도 이제 give라고 쓰지 않고 gave라고 써야 되겠죠. 과거형으로 쓸 거니까 gave 요거는 give의 과거형이에요. gave me a pretty dress. 자, 이렇게 됐을 적에 만약에 me가 없어요. 그러면은요. My mom gave a pretty dress. 나의 엄마가 예쁜 드레스를 주었다. 누군가에 줬어요. 근데 누구에게 줬는지가 안 나온 거예요. 이럴 적에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나에게 줬어요.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도 보면
동사가 특별하게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어떤 동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지금 뒤에 무엇이 오느냐가 계속해서 결정되고 있는 것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보세요. 자, 이 형식에서는요, 보어라는 애를 따라오게 할 수 있는 동사가 있었고요. 3형식에서는 목적어라는 애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동사가 있고요. 4형식에서는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데려올 수 있는 동사가 있었어요.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5형식. 마지막 5형식입니다. 5형식이 가장 어려워요, 사실은. 자,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는 이제 알겠어요. 그쵸? 이제 목적격 보어라는 애가 왔어요. 요거요, 보어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뭐가 있었느냐면 주어, 동사, 보어가 오면 이 보어는 이렇게 주어랑 연관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사실은 제가 줄여서 말했고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격 보어라고 그래요. 주어에 대한 보충어이다. 그럼 당연히 목적격 보어는 뭘까요? 맞아요. 목적어에 대한 보충어예요. 그러면 목적격 보어가 될 수 있는 애는 누구냐? 보어에만 초점 맞추면 돼요. 명사 올 수 있고요. 대명사 올 수 있고요. 그리고 형용사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목적격 보어는 일단 이걸 하나 기억해 두세요.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목적어와 연관이 있다.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 목적어에 대한 보충어이다. 요걸 생각하고 문장 읽어볼게요. My mom makes, 나의 엄마가 makes, 만들어주신다. me, 나를 만들어주신다. happy, 행복한. 이게 무슨 소리지? 나의 엄마가 만들어주신다. 행복한. 아, 요게 목적어죠. 나를 만드는 건 맞는데 어떻게 만들어주냐면요. 얘랑 연결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행복하도록 만들어주신다. 즉, 나를 행복하게 해주신다. 이걸 이렇게 써줘요. My mom makes me happy. 그러면 나의 엄마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e와 happy가 어떻게 해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me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는 것. 하나 더 볼까요? They called, 그들은 부른다. 그런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요. 여기까지로 문장 끝났어요. 그러면요. They call me. 그들이 날 부른다. 이러면 돼요. 그들이 날 불렀어요.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뒤에 하나가 더 왔어요. Jane. 이게 바로 목적 보어예요. 목적격 보어. 그래서 그들이 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제인이라고 불러요.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나를 제인이라고 부른다. 이때 me와 제인과의 관계가 있어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요. 목적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고 싶은 애들을 데려올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오형식이라고 불러요. 이때도요. make나 call처럼 이렇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다 데리고 오는 그런 동사의 종류들이 있다는 거죠. 영어 문장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해 주시면 돼요. 오형식에 대해서 조금만 더 문장 좀 한번 볼게요.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어 있잖아요. 목적격 보어가 될 수 있는 애가 앞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명사, 대명사, 형용사.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보세요. 명사에는요. 다른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요. 동명사, 동사에 ing 붙인 걸 동명사라고 부르죠. 동명사도 명사예요. 또요. 투 부정사도 명사적인 용법이 있어요. 투부정사도 명사처럼 쓰일 수 있어요. 투부정사도 명사에 해당이 돼요. 얘네들도 전부 명사처럼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명사처럼 쓰이는 거죠. 명사가 아니고 명사처럼 쓰일 수 있어요.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명사랑 똑같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가 올 수 있어요. 또 하나 형용사 있죠. 자, 형용사는요. 무조건 형용사라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도 올 수 있냐면요. 분사가 올 수 있어요. 분사가 뭐냐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동사는요. 어떻게 바뀌느냐면 현재형이 있고요. 그리고 과거형이 있고요. 과거 분사형이 있고요. 그리고 동명사와 현재 동명사, 현재 분사형이 있어요. 이거는요, 사실 동사의 활용 부분이 이제 또 따로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따로 제가 또 한번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되는데,
오늘은 일단 이해만 하고 계세요. 형용사에 분사도 포함된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도 형용사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문장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He let him. 그는 주어겠죠. 시키다. me 목적어. 나를 시키다. 그가 나를 시키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know. 알다. 이게 목적격 보호예요. 근데 이상하네. 여기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는데?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죠. 동명사도 아니고 투부정사도 아니고 명사도 아니고 아주 엉뚱하게 뭐가 왔어요?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우리요. 동사의 원래 모양이다 그래서 동사 원형이라고 불러요. 동사 원형이 온 이유는요. let 때문이에요. let이라고 하는 동사가 have 그리고 make 얘네들이 시키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잖아요. have, make, let이 시키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어요. 시키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와 연관된 목적격 보어가 동사 원형으로 와요. 자, 이제 보세요. 제가 이제 해석해 볼게요.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해석하려고 이걸 하는 거니까. 그냥 형식은 let 때문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이 오는구나. 이걸 이해해 주세요. 그럼 이제 해석해 볼게요. 그는 let 시키다. 나를 알도록. 나를 알도록 시키다.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얘네들 둘이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알게 해 주었다. 이런 소리예요. 나로 하여금 알게 해 주었다. 그런데 이때요. 이 자리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조금 아까 동사 원형도 올 수 있다고 그랬죠. let 때문이에요. 동사 원형이 오면요. 얘네들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들을 동사처럼 쓰고 싶어요. 무슨 뜻이냐? The truth. 아는데 뭐를 알아요? 진리를 알아요. 알게 시켰다. 알게 해줬다. 뭘 알게 해줬다는 거지? 궁금해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진리를 알게끔 해 주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요 자리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이 오는 거예요. 사실 요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따로 막 엄청 복잡하게 설명이 돼요. 오늘은요. 오형식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니까 오형식 문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해석에만 집중을 해주세요. 그는 let 시키다. 나로 하여금 me know 알게끔 the truth know에 대한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끔. 그는 나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해 주었다. 나에게 진리를 알려주었다. 우리말로 하자면 이런 뜻이 되겠죠. 두 번째 거 볼게요. 나는 got 이것도 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시켰다. 그를 to wash 아까도 제가 여기 자리에 to 부정사가 올 수 있다고 얘기했죠. to 부정사 그리고 분사 다시 써놓을게요. 요 명사랑 똑같이 쓸 수 있는 애들은요. 여기에 to 부정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동명사 얘네들이 올 수 있어요. 이 중에 지금 여기는요. 투부정사가 되겠죠.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얘가 독특한 거예요. let 때문에 얘가 독특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일반적인 거예요. 나는 시켰다. 그에게 to wash 청소하라고 my car 내 차를 청소하도록 그를 시켰다. 나는 그에게 내 차를 청소하도록 시켰다. 누가 청소한 거예요? 내가 청소한 거예요? 그가 청소한 거예요? 그가 청소한 거죠. 목적어와 관련 있는 거.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 이것이 바로 목적격 보어가 됩니다. 자, 또 하나 해볼까요? 나는 had 시켰다. 이 위에서요. let, make, have 다 같이 시키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시켰다. tooth 이가 이를 pulled 뽑혀지도록. 이렇게 써줘요. 여기 보세요. 과거분사예요. 얘는요. 과거분사가 쓰여지면요. 분명히 목적어하고 관련이 있는데 어떤 관계가 되냐면요. 수동의 관계가 돼요. 우리는 수동태를 쓰지 않지만 영어엔 수동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가 직접 이가 이 스스로 뽑는 거예요. 뽑히는 거예요. 뽑혀지는 거죠. 이가 뽑혀지도록 시켰다 이 소리예요. 좀 어렵게 말하죠. 왜 저렇게 말하지? 그런데 영어는요. 이런 식으로 말해요. I had to spoiled. 나는 이가 뽑혀지도록 시켰다. 즉 우리말로 하면요. 나는 이를 뽑았다.
우리요, 누구한테 얘기할 때, 아, 나 어제 이 뽑았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내 이를 뽑았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치과 가서 뽑았다는 뜻이겠죠. 아, 나 어제 이를 뽑았어. 이거를요, I had a tooth pulled.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out, pulled out. 그렇게 하면 뽑다. At the dentist yesterday. 요거는요, 수식어예요, 수식어. 어디에서? 치과에서 어제, 치과에서 어제 이를 뽑았어 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써준다고요? 제가 요거 지워놓을게요. I had a tooth pulled out. I had a tooth pulled out. 이러면 나는 이를 뽑았다. 어제 덴티스트에서, 치과에서. 자, had 란 동사 다음에는요, 목적어가 올 수 있고요. 목적격 보어가 오는데 목적격 보어로 과거 분사가 오면은 수동의 의미 누구랑 누구랑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랑. 자, 그다음 마지막이요. 나는 got 시켰다. My car 내 차가 was it 청소가 되도록 yesterday 어제. 내 차가 청소한 거가 아니에요. 내 차가 직접 청소해요? 아니죠. 청소되기 때문에 과거 분사 이번에도요. 과거 분사가 왔어요. 내 차가 청소되도록 시켰다. 어제. 나 어제 차 세차했잖아. 이 소리요. 나 어제 세차했어. I got my car washed it yesterday. 내 차 어제 세차했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목적격 보어가 들어가는 오형식이 가장 어려운데 제가 왜 이걸 굳이 막 문법적으로 이렇게 오형식까지 설명을 하느냐? 왜 그러냐면요. 영어 문장을 이해해야만 직독직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어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지 순서를 모른다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요. 직독직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하는데 문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말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오형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형식은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수동의 관계일 적에는 심지어 여기에 뭐가 올 수 있냐면 과거 분사도 올 수 있어요. 동사에 따라서는 동사 원형이 오기도 하고요. 동사에 따라서 투부정사가 오기도 하고요. 동사에 따라서 과거 분사가 오기도 해요. 이걸 이해하고 계시면요. 이런 형식의 문장을 이제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냥 보면서 바로 직독직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문장의 오형식이요. 여기에서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앞엔 당연히 주어가 오죠. 그 두 번째 오는 게 뭐냐면 동사예요. 그런데 이 동사가 영어에서는요. 가장 중요해요. 만약요. 사전을 찾아서 동사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면 저는 뭘 권해드리느냐면요. 반드시 예문을 꼭 읽어주세요. 예문에는요. 이 동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뒤에 그냥 아무것도 안 와도 되는지 보어가 오는지 목적어가 오는지 목적어가 두 개가 오는지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오는지가 바로 이 예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에 대해 사전을 찾으실 땐 첫 번째 뭐를 보셔야 되냐면 변형. 얘가 과거형은 뭐고 과거분사형은 뭐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문을 통해서 얘가 어떤 형식의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 물론 이거를요. 문법에 적용을 해갖고 이거 일형식이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거 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문을 읽으면서요. 이 동사는 뒤에 이런 것들이 와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끔 이런 문장을 만드는구나. 그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딸딸딸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뒤에 보어가 왔을 때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 주어랑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요것만 정말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동사가 나올 때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영어 문장 읽는 연습을 하시잖아요. 영어 문장을 많이 읽는 연습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뒤에 누가 따라 나오는지 바로 알게 됩니다. 오늘까지 해서요. 이제 기초 영문법 사실 기초 부분은 다 했어요. 팔품사, 문장의 구성 요소, 그리고 오형식까지 이것만 하면은요. 사실은요. 기본적인 직독직해는 거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 아까 얘기했었던 투부정사 얘가 아주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동명사 그리고요. 분사 이런 애들이요. 문장에서 해석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사실 문장을 복잡하게 만드는 애들은 누가 있느냐면요. 접속사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또 굉장히 문장을 복잡하게 만들죠. 이런 것들은요. 사실 일단은 품사, 팔품사, 문장의 구성 요소
그리고 오형식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사실 이런 것들은요, 설명하기만 하면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요거 오늘 영상 혹시 이해가 안 된다면 이 기초 영문법 5개 영상을 좀 반복해서 한번 시간 될 때마다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요, 전자책을 하나 써서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이제 네이버 스토어에 올려놨는데 요 영상 바로 밑에 설명 부분에 제가 사이트 넣어놓을 거예요. 만약 이걸 지면으로 좀 보면서 문장 하나하나 보면서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요, 제가 그 올려놓은 그 팔품사와 문장의 구성 요소 5형식에 대한 전자책을 참고로 한번 봐주세요. 엄청 자세하게 읽기만 해도 다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정말 세세하게 제가 설명해 놨거든요.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초 영문법. 저는 이제 또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이제 요 기초에서부터 좀 확장할 수 있는 내용들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